안녕하세요.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예영입니다. 심리극이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서론, 두 번째 연구 방법, 세 번째 연구 결과, 네 번째 논의 및 결론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률이 총 43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아동학대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현황 보고에 의해 따르면 전년 대비 아동학대 사례 증가율이 2.9%였으며 2016년도에는 18.7건, 2017년도에는 22.3건, 2018년도에는 24.6건, 2019년도에는 30.4건, 2020년도에는 30.9건으로 아동학대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 및 장소는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높은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아동 연령의 경우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세에서 15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기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며 자아 탄력성이 낮습니다. 또한 아동기의 학대 경험이 빈번하고 수준이 심각할수록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높아지며 자기체계 손상과 내면화된 수치심 그리고 역기능적 분노를 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아동기의 학대는 정서 조절에도 어려움을 보이며 이로 인해 공황장애 등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비자살적 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동학대는 정신병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기의 학대를 경험한 경우 성인기에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아동기의 학대는 아동의 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주며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외상 경험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 아동기의 외상 사건 경험자는 PTSD 증상 유발률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성장기 폭력 피해 경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가장 큰 영향을 갖고 있는 변인이라고 하였습니다. PTSD란 위협적 상황에 노출되어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기능이 파괴되는 장애로 최근 개정된 DSM-5에 따르면 외상 사건을 겪은 후 그 사건을 침습적 사고를 통해 재경험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자극을 회피하거나 불면증과 같은 지속적인 과각성 상태를 보이며 인지 및 감정의 부정적 변화를 보고하는 것이 주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기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경험 및 방임의 경험 빈도가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수준이 높고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회복 탄력성이 더 낮아지며 외상 당시 고통 정도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더 낮아집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사람들은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상 후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중 가각성이 신체 증상을 증폭시킵니다. 심리극은 모레노에 의해 창시된 심리치료 요법으로 외상 사건을 재현하고 새롭게 재경험하면서 자신의 인식, 감정, 행동을 새롭게 통합하고 재구조화하여 외상을 치유하는 기능이 있어서 PTSD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심리극은 대학생의 외상 증상에 대한 치유 효과와 학교 폭력 피해자
치유의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성매매 경험 여성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심리극은 불안을 감소시키고 대인관계에 도움을 주는 효과 등 정신건강 증진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심리극 과정에서 억울함, 상처, 분노 등의 에너지 분출을 통해 신체적으로 이완되고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표출을 통해 감정적 치유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타인의 영향을 벗어나 그동안 자신의 내면에 숨어 있었던 상처를 위로하고 안아주는 과정을 통해 나다움을 찾고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기 긍정을 경험함으로써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힘을 회복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게 되고 내적인 힘이 생겨 우울 증세가 감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심리극은 정서적 교정 경험을 통해 자아 상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갈등 상황을 역할극으로 진행하면서 자기 부정이나 타인 부정의 태도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인생 태도의 변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심리극은 아동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데 유용한 접근법입니다. 그동안의 심리극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청소년에게 적용했을 때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리극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시하여 심리극이 아동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효과를 단일 사례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심리극이 아동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중재를 위해 개입하는 데 시사점을 얻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심리극이 아동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심리극이 아동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불안에 효과가 있는가? 둘째, 심리극이 아동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어떠한 변화 과정을 주는가입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참여자는 본 연구의 대상자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친부로부터 학대 경험으로 인하여 가족과 분리 조치되어 학대 쉼터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밤마다 악몽으로 인해 수면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평상시 부와 비슷한 연령이나 모습 등의 한 남성을 보면 이명, 두통, 어지러움 등의 신체 증상을 호소하며 이로 인해 학교에 자주 결석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보여 전문적 상담이 의뢰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아동과 상담사의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은 큰 키에 보통 체격의 여학생으로 단발머리에 손톱에는 매니큐어를 바르고 귀걸이를 착용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외양 및 위생 상태는 양호하였습니다. 신체 접촉이 적절하고 안정된 통과, 시선 접촉이 적절하고 안정된 톤과 속도로 발화상의 어려움은 없었으며 자신의 경험 및 상태에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부의 이야기를 할 때는 표정의 변화가 적고 다소 냉담한 태도가 보였으나 모의 이야기 시에는 말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눈물이 글썽이거나 감정을 억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학생의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과 불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외상 후 스트레스 질문지와 불안 질문지를 실시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척도의 점수가 39점, 불안 척도의 점수가 27점으로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도구로는 외상 경험, 외상 후 스트레스 척도, 불안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외상 경험입니다. 외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혜미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질문지에는 총 10문항으로
사고, 신체적 폭력, 건강 문제, 죽음, 가족 문제, 대인관계, 경제적 학업, 그의 부정적 스트레스 사건, 기타의 사건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외상 사건 목록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경험 여부를 체크하고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을 기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상 사건의 발생 시기, 외상 사건의 충격 및 고통의 심각도를 7점, 리커트식 척도로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경험이 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척도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포화 등이 개발한 스트레스 진단 척도를 EME가 번안 및 요인 분석을 한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PTSD 증상 척도는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문항마다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4점 리커트식 척도로 총점 10점 이하는 약함, 11점에서 20점은 중간, 20점 이상은 심함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에서의 외상 후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는 0.89였습니다. 불안 척도입니다. 아동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정판 아동 불안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불안 척도 하위 요인은 과도한 걱정, 예민함, 신체 수면상의 문제, 자존감이나 불행감으로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점 25점 이하는 정상, 26에서 33점은 불안감 경도에서 중증도, 34점 이상은 불안장애 의심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에서의 불안 척도의 신뢰도는 0.80이었습니다. 연구 과정입니다. 프로그램 구성은 본 연구는 심리극이 학대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하기 위하여 베셀반 데어 콜크의 몸은 기억한다에 근거하여 심리극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구성된 프로그램은 전문가 2인에게 내용 타동도를 검증받았습니다. 주 1회 2시간씩 5주 동안 총 5회기 심리극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 진행은 박사과정에서 심리극의 전문 교육을 받고 심리극을 100시간 이상 실현해본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직접 운영하였으며 상담 및 심리학 박사과정에 있고 심리극의 전문 교육을 받은 대학원생들이 보조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매주 심리극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심리극 전문가와 트라우마 전문가에게 비디오 자료를 통해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심리극 프로그램의 회기별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심리극 프로그램의 최종 구안입니다. 이 표는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화 작업 및 자원 구축을 한 후에 트라우마 촉발 단서로 인해 일어나는 신체 반응 및 감정 인식을 하였고 그라운딩과 센터링 기법의 훈련을 통한 자율신경계 조절하기, 그 다음 공포 감정 다룬 후에 내적 자원을 활용하여 자기 통제력을 증진시키는 단계로 심리극을 하였습니다. 처리 및 분석 과정입니다. 본 연구는 심리극 프로그램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검사와 불안 검사를 사전 사후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행동관찰과 면담법을 통해 연구 대상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관련된 신체 증상 및 심리적 증상들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변화 과정에 대한 분석은 심리극 전문가 1명, 상담심리 전공 교수 1명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척도는
심리극이 아동학대 경험을 한 청소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소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척도 점수가 심리극 실시 전에는 39점에서 심리극 실시 후 5점으로 34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심리극이 아동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감소시킴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리극이 아동학대 경험을 한 청소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청소년의 불안 척도 점수가 심리극을 실시하기 전 27점에서 심리극 실시 후 13점으로 14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심리극 프로그램이 아동학대로 인한 외상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불안을 감소시킴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리극을 통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변화 과정입니다. 행동관찰과 면담법을 통해 연구 대상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관련된 신체 증상 및 심리적 증상들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변화에 따른 과정은 촉발 단서 시의 자율신경계 가각성, 외상 경험에서의 자신의 신체 감각 인식, 정서 내성 범위 확장을 통해 신체 증상 감소, 손상된 자기 통제권 회복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촉발 단서 시의 자율신경계 가각성입니다. 일회기에서 연구 참여자는 남자 보조자를 보자 가각성되어 과도하게 긴장하는 신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 자신을 학대했던 아버지의 모습으로 투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화, 공격, 싸움이라는 단어들에 관심을 보였으며 초점화되고 몸이 긴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는 외상 사건이 발생한 후에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정서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를 기반으로 하는 공포 조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남성 코리더의 모습의 학대와 관련된 경험 및 학대와 관련된 사건 및 경험 등과 연합되어 직접적인 위협이 없어도 공포 반응을 촉발시키는 조건 자극이 되는 것으로 남성의 모습만으로 가각성되어 어렵고 긴장, 시선 회피, 목소리 떨림 등의 신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은 남자 선생님 있어요? 남자 선생님도 앞으로 계속 와요? 남자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등의 질문을 하나 시선을 회피하고 어깨가 움츠려드는 자세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상 경험에서의 자신의 신체 감각 인식입니다. 청소년은 부와 관련된 외상 장면 역할극에서 자신의 역할을 맡은 남자 코리더와 눈을 응시하지 못하고 마주보고 앉아만 있어도 몸이 경직되는 신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또 부의 역할을 맡은 남자 코리더의 목소리에 정서적 내성 범위가 극도로 낮아지면서 공포의 감정에 압도되어 신체적 반응과 해리가 나타났습니다. 외상을 경험할 때 싸우거나 도망가는 반응 위에 또 다른 반응을 더하게 되는데 그것은 멍해지는 것입니다. 멍함은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어떠한 행동이나 결정을 내리지도 못하고 심한 경우에 감정의 마비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몸이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리더는 그라운딩과 센터링 기법을 통해 아동의 발과 발바닥과 접촉하고 숨을 몸으로 내리면서 그라운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그라운딩의 본래 의미는 지구의 연결, 접지되는 것으로서 어딘가에 안착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라운딩은 바닥과 익숙해지는 것인데 지면에 닿아 있는 곳이 묵직하게 작용되어 몸에 안정감을 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라운딩이 되면 편안한 상태로 몸을 움직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힘이 있는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그라운딩과 센터링 기법을 통해 아동이 안정감을 확보하자 아동은 부의 목소리만 들어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며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외상은 안전 기반과 기본적인 신뢰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조절 기능도 파괴합니다. 이에 치료적 의미는 신체를 통한 안정감의 획득과 신체 활성화를 통한 신체 감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정서대성 범위 확장을 통한 신체 증상 감소입니다. 청소년은 외상 장면에서 몸이 경직되는 신체 반응이 나타날 시 그라운딩과 센터링을 통해 안정화되는 시간이 짧아지면서 신체 반응과 감정을 충분히 해소하고 자신의 감정 표현이 증가하였습니다. 리더는 신경계에 갇혀있는 과도한 방어적 생존 반응 에너지를 그라운딩과 센터링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안전하게 방출하여 안정적인 자율신경계의 자기조절을 함으로써 정서 내성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동은 불안과 신체 반응이 나타나면 스스로 그라운딩과 센터링을 통해 자신의 신체화 증상을 조절하고 무서운 부로부터 대응함으로써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였습니다. 신체적 행위는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치유력을 증진시키며 새로운 행동은 시도하는 데 더 큰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손상된 자기통제권 회복입니다. 청소년은 일상생활에서 건의 대상으로 훈육 시 촉발 단서로 인해 무서움의 감정과 무기력해지는 신체 반응에 대해 인식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청소년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정 및 신체 반응에 대해 알아차림으로 인해 자기인식 및 자기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은 촉발 단서로 인해 부로부터 무서웠던 외상 장면에서 자신의 신체 증상을 알아차리면서 스스로 자신의 신체 증상을 조절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부로부터 무서웠던 장면에서 이제까지 경험했던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여 부에게 자신의 욕구 및 감정을 큰 목소리로 표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회기에서 청소년은 부의 외상 장면에서 신체 증상이 보여지지 않고 자신의 욕구 및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 통제력이 증진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부와 만나게 되는 상황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현재 일상생활에서의 촉발 단서 상황에서의 심리적 변화와 신체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논의 및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극이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심리극이 아동학대 경험한 청소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심리극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 후의 사전 사후 점사를 비교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이는 심리극이 아동학대 경험한 청소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치유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심리극이 대학생 외상 증상 치유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5대연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외상 감소 효과를 보고한 5대연 성매매 경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외상 감소 효과를 보고한 최대현 15교의 연구 결과와 일치합니다. 이런 결과는 연구 참여자가 부로부터 지속적인 학대 후유증으로 밤마다 악몽으로 인하여 잠에서 자주 깨고 또 악몽을 꿀까 봐의 두려움으로 인해 다시 잠을 자는 것이 무서워 잠을 자지 못하고 깨어있는 등 수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은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이명, 두통 등의 신체화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외상 장면이 반복적, 불수의적, 침습적으로 떠올라 자율신경계가 가각성되어 과도하게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불안감이 더욱 가중하게 되면 해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50대 성인 남성을 길에서 보면 경계하거나 건의 대상이 자신에게 사소한 훈계 및 통제 시 과도하게 무서워하며 우는 행동이 보였는데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적 및 외적 감정들을 구축하고 자율신경계 안정화를 통해 자기조절 능력을 키워 외상 범위를 확장시켜 외상 스트레스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처럼 자원 구축을 통해서 외상 사건과 관련된 촉발 요인이 단서 상황에서도 스스로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심리극 프로그램 효과는 회귀 진행 과정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심리극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 후에 사전 사후 검수를 비교한 불안 점수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심리극이 아동학대 경험한 청소년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심리극이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위원회 홍혜영의 연구 결과와 일치합니다. 이와 같은 효과는 첫째, 심리극이 트라우마 촉발 단서에 일어나는 감정 및 신체 반응을 알아차리게 됨으로써 사고, 감정, 신체 감각이 통합되고 외상 사건을 재경험하면서 자신의 인식, 감정, 행동을 새롭게 통합하고 재구조화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는 외상 장면에서 신체적 반응이 나타날 시 그라운딩과 센터링 훈련을 통해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정서 내성 범위가 확정되어 신체화 증상이 감소하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자기 훈안감이 증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셋째, 연구 참여자가 학대 가해자인 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그동안 자신의 내면에 숨어 있었던 상처를 위로하고 안아주는 과정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힘과 통제 능력을 회복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심리극이 자율신경계 안정화를 통해 자기조절 능력을 키워 정서 내성 범위를 확장시켜 신체적 증상이 완화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단일 사례라는 제한점으로 인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제한점을 기반으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는 단일 사례이기 때문에 심리극을 아동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대한 개입의 효과성을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불안이기에 따른 정서 내성 범위를 넓혀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한 사례들이 연구되고 효과성을 볼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기라는 단핵이라는 점에서 심리극께서 아동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이중자아에 대한 개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아동학대로 인한 청소년들이 외상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자아에 대한 개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